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뭐가 있냐면은 저는 학생들이 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제 목표가 그냥 수업에서 잘 가르치겠다라는 제 기준이 아니라 잘 배워내도록 만들겠다라는 공통적인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학생이랑 맞춰서 잘 될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그걸 학생이 밟아 나가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아, 이 학생은 내가 예측한 거랑 많이 다르게 나가겠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이 부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업이 한 주가 지체된 거 있고 그다음에 숙제가 계속 안 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떡하냐라는 생각에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받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고 느낀 건 뭐냐면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잘 형성이 되고 있구나. 말하는 게 굉장히 다 잘 알아듣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답들을 할 때 전에는 버벅대는 것들이 느껴졌었는데, 그런 게 본인은 지금 못 느낄 거예요, 아마. 스스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솔직히 영어를 정말 잘하는 그런 부모님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런 영상들이나 이런 수업 전반적인 내용들을 볼때 이게 어떤 수업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제가 말하면은 허풍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자니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하기 때문에 되게 답답해요, 솔직히. 제가 하는 거랑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랑 그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랑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나씩 해주자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힘들다면은 쉬어가는 법을 배워라.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말고 끝내는 법을 배우지 말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 또한 이런 열심이라는 본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의 본질은 내일 내가 쓸 힘을 오늘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오늘 막 열심히 새벽까지 일하고 다음날 아, 오늘 좀 쉬자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냥 매일매일 적당히 일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같은 양의 노력을 소분해서 동등한 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거기서 가속도를 끌어올리는 식으로 제가 해 나가고 아이들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가 안 온 거를 보고 나서 약간 좀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오해였을지라도. 그리고 이제 독해 난이도 어려우면 낮추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아까 통화를 하면서 난이도가 어려웠다면 그냥 어렵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난이도를 낮추면 될 일을 갖다가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낮췄죠, 오늘. 그 다음에 바뀐 숙제 제출 방식 및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학생이 숙제하는 과정 전체를 녹화를 한다. 녹화된 영상에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비공개로 올린다. 그 다음에 저에게 링크를 보냅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첨삭을 달아요. 이거 영상에 다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학생한테 설명을 해줬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가서.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냐면은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실제적으로 아이의 실력이 는 거랑 그 다음에 아이가 숙제를 해서 내는 거랑 보면은 실력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 즉 아이가 저에게 보여주지 않는 부분에서 어떠한 도구를 썼을지 제가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글짓기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글짓기 시켰는데 챗 GPT로 뽑아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약간씩 자기가 변형해서 가져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에서도 그렇게 해도 모르고 외국에서도 논문 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전을 검색을 할 때 단어를 중복으로 검색을 하면은 번역기가 작동이 돼버리고 그런 걸 사용해서 저한테 숙제를 제출했을 때 제가 그거를 갖다가 저는 이거를 갖다가 진짜 이게 맞아? 얘 실력에 이게 나온다고? 이거를 의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 영상을 보면 숙제하는 영상 전체를 보면서 다 평가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더 세부적이고 더 잘 첨삭할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제가 타임 마킹을 다 찍어서 클릭만 하면 그 지점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첨삭을 보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 또한 수업 내에서 영상에 다 담았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안 되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이걸 완벽한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서로 뽑아서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 입장에서 정말 세분화시켜서 다 설명을 다 해줘 봤자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 제가 막 40분, 50분 걸려서 만든 설명서를 보고 어차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너무 이게 천차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최소한의 설명만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고 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설명을 하는 게 맞아요. 전 이걸 너무 많이 해봐서 잘 알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 얼마나 걸리는지, 쉐도잉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 해봤는데, 쉐도잉 10분 하지 말고 2분 하라고 했습니다. 세 문장 영작도 하루에 있었던 일 영어로 바꾼 거 세 문장 하고 있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해석, 문장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기글 형식으로 바꿨고, 이거 제가 보내줄 거예요, 학생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들 지금 이거 보내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간 개수가 몇 개 정도 될까? 지금 들어간 개수가 83개 문장이 들어간 거예요, 하루 만에. 이런 것들이 근데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지금 현 시점에 완벽하게 딱 필요한 그것만 딱딱딱딱 집어서 집어넣어주고 이거를 했을 때 아이가 다 흡수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문장들을 여기 감각동사 이런 것만 쭉 뽑아놓은 거예요. 아이들이랑 예문 만들면서 단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 맞는 문장들을 주고 그 문장들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 각각에 따른 다른 문장들까지 다 편성해서 주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녹음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영어 기관,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좀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제가 아까 봤더니 지금 오늘 22일인데 8월 달 초부터 지금까지 숙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시간만큼 아이가 얼마나 또 뒤처졌을까, 망각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좀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근데 다행히도 정말 정말 잘 기억하고 있고, 오히려 훨씬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 가르치면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떤 걸 더 놓치고 어떤 걸 더 말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모든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요약 드릴 거고요. 모르는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 주세요. 물어보세요. 네. 제가 즉시 답해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 못 드리는데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